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 작가님 뭡니까? 지금 무슨 뭡니까 이거? 무슨 패션입니까? 아니 뭐 최 박사가 이렇게 좀 뭐 가려주면 얼굴을 가려주면 그래가지고 우리 지승호 명승권의 인터뷰쇼도 연결이 돼 있나요? 뭐 거기 뭐 아무도 안 오케이. 보는데 네, 자자. 아니 이거는 구독되나 이렇게 봐요. 해줘야지 구독이 되니까. 내가 지금 페이스북으로 헌전하면 몇 명이라도 나오니까. 아 그래? 이거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유튜브에도 연결할 유튜브는 다른 데 안 되잖아. 되나? 유튜브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형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끔 들어오지 마세요. 5시 이전에.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네. 멋있게 나오네. 형 이쪽 얼굴 가리는 게 낫겠다. 원래 사람들 다 좀 가려주는 게 좀 낫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러시죠?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괜찮은 많이 그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돼.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아이고. 잘생겨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특히. 나는 뭐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뭐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뭐 명박은 이 코가 매력인데 코가 나- 생명인데 코를 가려주니까 잘생겨 보여. 자, 우리 또 한번 나는 지금 해보려고. 5시부터 유튜브 생방송 하려고 여기 지금 강남에 와 있어. 좌우를 그거 하게 하는 방법 없나? 명승건 박사하고 뭐 좌우가 2시간 동안 하기로 하고. 나왔잖아 지금. 이게 골상 아니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좌우 반대. 일단 해보고. 그럼 이제 얘기했고 4시 오늘 뭐 59분. 자료 받고 내가 수정해서 자, 우리 입점과 관련돼서 이제 피디님 좀 하려고. 우리 카운트다운 10초 남았다. 자, 뭐. 우리 합시다. 한 케이크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입점도 같이 하고. 그것도 디자인 나왔어. 근데 자,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다음에 지승호, 홍준호, 막스. 그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자, 않던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네, 지승호 명순권의 그걸 박스인 인터뷰쇼. 우! 자, 벌써 5회입니다. 5회. 예, 1회는 홍해월 박사. 예. 2회 몰라. 프로레슬러 일단 김남우. 그 사이트를 예. 주고서 삼회? 필요하면 얘기하라 했거든. 홍진이. 벌써 까먹었어. 탤런트. 근데 서울의 달. 서울의 써니. 달. 예. 우리가 짝의 예. 탤런트 진단 홍준. 기타하고 뭐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가 수술로 가운 수출하는 거 방수생각. 막 그래 뭐 예. 정신 만화가 없으니까. 박광수 씨. 제품을 그리고 드디어 아예 나한테 지정해줘.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 장난 그래도 아닙니다. 이거. 저는 했던 분 아닌가요? 내가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지난번에도 팟캐스트 우리가 한 달을 뭐 방송 안 나오실 텐데. 한 달을 조금 하다가 우리가 그때 끝났는데 끝났나요? 다행히 네.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어갔어. 오. 이게 좀 이제 마에 좀 한 달. 마에 한 달. 네,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7회가 고비야. 7회가. 시대가 거의. 지난번에 7회까지 했거든요. 아하. 자, 일단 오늘 5회. 자, 오늘 5회. 자, 굉장히 재밌는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방송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네. 자, 5회는 심리학 박사 최초호 박사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 네,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 자,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여기가 저 카메라 여기 메인 네. 카메라입니다. 약간 자세가 좀 삐딱한데? 약간 겸손한 자세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파의 방송에서 다 잘리고 종편으로 연명하다가 종편 토크쇼로 한때 잘 나가다가 종편도? 시사 프로에 잘못 발을 들여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밑보여서 요즘에는 출연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심리학 박사 최창호입니다. 와, 이거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만. 박수 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실 요 앞전에 생방송 끝나는 사건 반장 그런 것도 제가 다 초기의 멤버인데 중간에 또 말을 자꾸 그 한쪽으로 뭐 이렇게 말도 얘기했나요? 그렇지만은 뭐 상의도 안 하고 제가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이고, 좀 불성실했군요. 방금. 아니 근데 또 다른 종편과 신문과의 그뭐 방송 하도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죠. 94년부터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겠지. 우리 저 그런 나- 자세한 나름. 내용은 이제 우리 박스가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첫 번째 코너는 웹툰 작가 박스의 박스앤 프로필. 우! 자, 주세요.
프로필 지금까지 너무 좀 루즈하다 이런 루즈가 아니고 루스. 예, 루즈하다 이런 말씀. 아니 하지만 제일 재밌는 코너였어요. 빠르고 임팩트 있게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그는 누구인가? 내가 좀 액티브하게 하려니까 너무 오버한다. 좋아. 좋아. 최창호. 1966년생.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심리학 박사. 그리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계시고요. 약간 크게. 네, 한국창의성 인력개발원의 대표. 그리고 또 주요 경력을 줄줄줄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현대 직업전문학교 석좌 교수, 전통식생활 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이건 뭡니까? 야, 일단 그 전에 잠깐 석좌 교수가 뭔가요? 석자 교수는 그냥 돌로 만든 자리를 아니, 그냥 만들어줬네. 이거 그냥 뭐 교수 시키는 너무 막나요. 일은 그렇고 명예 교수 그런 게 아니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좀 밥깨나 먹었다, 방귀 깨나 꼈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접해서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뭐 그냥 강의 중심의 교수보다는 자리를 지킴으로써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제 뭐 좀 영향을 준다 했는데 좋은 영향은 못 줬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석좌 교수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너무 솔직히. 나이도 나이지만 그만큼 그 분야에 정말 어떤 한 분야에서 대가 진짜 대가의 전문가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급여도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네. 그 분야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강의도 뭐 굳이 이렇게 안 시켜요. 그냥 안 시켜요. 왜냐면 많이 했으니까 뭐 심지어 많이 할 때 뭐 하루에 12시간 아니 또 그것도 있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총장과 이사장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석좌 교수 이렇게 앞에 직감 달고 있는 분들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울 김영옥 교수도 어디 석좌 교수 했었던 거 같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대단합니다. 저는 그냥 교수입니다. 네, 그냥- 석좌 교수 아닙니다. 그냥 교수님이시죠. 네. 자, 우리 저기 최창호. 그리고 무슨 이사장이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거 재밌네요. 전통식생활 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이사장이면 대표인데? 그렇죠. 뭡니까? 그거 이게 좀 사단법인 제가 이사장인데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음식이 미래의 인성과 성격 같은 걸 결정하니 우리가 이제 먹거리도 좀 신경 쓰고 그때 이제 로컬 푸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할 겸해서 저 서울대 그 교수 의대의 그 홍승건 교수 명승건 말고 예. 홍승건 교수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뭐 해가지고 여럿이들 모여서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사실 취지는 좋았는데 최 박사 양파즙이라는 걸 거기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박살났죠. 그러니까 뭔가 양파링도 우리 아니고. 또 최창호 박사님이 그 양- 방송 이것저것 많이 하셔갖고 네.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또 이제 또 다른 사업들을 이것저것 하셨어요. 근데 거의 뭐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가 아니고. 아니 나는 그런 거 괜찮아. 네, 그 얘기 좀 이따 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 네. 그리고 쭉쭉 또 읽겠습니다. 마인드 그린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미디어 상담학회장 회장, 그리고 상담학회 회장, 그리고 알파인 브레인 연구소의 또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 교육위원이시고, 요렇게. 여기 조금 그 네이버에서 내가 보기엔 뺏긴 것 같은데 잘못된 게 내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서 시켜주십시오. 어, 지금 시켜주시면 그 돼요. 이제 알파브레인 연구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저기 지금 마인드 TV로 바뀌었고 그 뭐냐면 이제 두뇌 마사지 기계, 불면증 치료비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심리학자니까 예. 실천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엄청난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판매도 하고 홈쇼핑도 해보고 막 다 했죠. 다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육군 제가 정책 자문위원 또 한미연합사 자문위원 2년 동안 했고 지금은 이제 뭐 헤럴드 에듀라고 해서 이제 거기 또 전문위원 같은 거 하고 근데 사실은 돈은 안 줘요. 돈도 안 주고 뭐 자리만 이렇게 막 해놓고 하는 그런 거. 약간 이름만. 예. 탈모 관련해서 뭐 사업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알파 브레인 아. 그거 이제 탈모 스트레스 예방 뭐 해가지고 뭐 간우다 너는 죽었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송 또 왜 아니 근데 왜 선글라스 바꿨어요? 선글라스 껴요 얼굴 지저분한 거 좀 가리게.
너무 직선적인데. 예, 어울리잖아. 어디 홍콩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 영화배우, 의사처럼 영화배우. 보이기도 그렇지. 자, 방송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방송 한번 쭉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KBS 아침마당에서 패널을 오래 하셨죠? 그렇죠. 오래 방송 하시고 뭐 KBS 여성공감, MBC 이재용 정선이의 기분 좋은 날, JTBC 사건 반장 요거 이것도 오래 하셨죠? 초창기 제가 초창기. 그 1년 반 정도 했죠. 근데 왜 그게 왜냐면 그 출연료를 많이 줘요. 그게. 그러니까. 괜찮은 건데 왜 잘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루즈 여행 갔다가 여행을 간 게 아니고 크루즈에서도 이제 막 공연도 하고 강의 특강도 하고 힐링 특강 같은 걸 해요. 그러면 힐링 여행이다 그러면 놀러 가신 건 아닌데. 예, 저하고 뭐 저기 한의사 김호곤이하고 짝을 져가지고 특강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공연에 잠깐 나도 지쳐서 그 사실은 뭐 출연 개런티를 주긴 했는데 그 돈보다도 그렇게 좀 쉬고 오는데 그 다녀오는 부산에 도착해서 서울로 온 기차 안에 전화를 받았어요. PD가 이거 뭐 고생하셨는데 사실 뭐 내부 사정도 있고 해서 나중에 부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부르네. 그래도 그런 전화라도 받은 게 다행입니다. 그런 거예요? 전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끝나는 데도 있다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문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문자. 대본은? 저는 원래 특기가 이제 대우를 받았네, 대우를. MBC 임성훈 선생님하고 옛날에 아침 생방송 상담 성에 대해서도 뭐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직설적인 상담을 공중파에서도 많이 했어요. 아침마당 같은 것도 생방송이잖아요. 네, 많이 봤었죠. 네,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를 원래 명박사하고 10년 전에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다 뭐 돈 벌어서 되겠냐 해가지고 저는 좀 타이밍을 놓쳤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 또래들 선후배들은 지금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광고료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동영상 수입. 근데 같이 시작했던데 저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님이 불러갖고 그냥 건강 동영상 몇 번 찍었는데 그게 그건지 몰랐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초창기였어. 우리가. 그렇죠. 여의도에서. 약간 무시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클 줄 몰랐죠. 맞아요. 그래서 JTBC 사건 반장은 크루즈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그래갖고 사건을 안타깝게. 일으키고 정리를 했다. 나도 그래도 그 방송에서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게 있으셨는데 크루즈 저 여행을 사람 출연시키면은 너네 문제 있다. 뭐 그 정도의 압력을 받았어요. 사실은. 나는 정치적으로는 솔직히 민주당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DJP 연합 전부터 그쪽 국민의 새천년 민주당 연수원 교수를 중앙당 연수원 교수를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정치를 이쪽도 싫고 다 싫어졌어요. 야당도 싫고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 오로지 허경영 선생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가 아쉽게 됐어요. 아니, 지금 방송에서 격리당하시고 정치에서도 격리당하시고 그러시고.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이제 지 작가님하고 명 박사가 이렇게 초대해서 이 자리에서라도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나도 아니면 우라병에 걸릴 뻔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죠. 사무실 엄청 큰 거 있으시다고 60평 사무실 혼자 지금 쓰고 계시다고. 혼자 뭐 또 고르고 니우고 지금 놀고 있어요. 뭐 잘못인가 잘하면인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스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게 비욘디 우리 홍해걸 박사님이 저희를 좀 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경쟁 상대로 프로에도 모자랄 판에. 내가 경쟁 상대로 삼는 사람이 도띠인데 도띠? 어디서 들어보셨군요 또. 도띠가 그거 뭐야 유튜브. 그 MCN 사업 하잖아요. 멀티 채널 네, 네트워크 맞아요. 사업. 그러니까 유튜브 MCN. 관리 사업. 나도 그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상담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무료 상담도 해주고 뭐 때로는 필요하면 그 연결도 해주는. 나는 그쪽에 특화해서 내가 뭐 도티처럼 저 재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참고로 죄송한데 스마트 아트님이 맨 오른쪽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맨 오른쪽이 그럼 오른쪽이 누군 거죠?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아니 같은데. 시청자분 보시기에 저는- 빡세. 저는 만화가 겸 싱어송라이터 박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얘기가 계속 올라. 지금 그렇죠. 5회째인데 계속 그 오른쪽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새로운 질문이 분이 많아.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네 진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누구 닮았는데 하면서 개그맨. 개그맨 아닙니다. 만화가입니다. 개그맨 누구? 장영도? 가수. 정영도 아이, 얘기를 정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영도 씨 아닙니다. 고종사촌 뻘 보이지 뭐 그래도.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가수인데 그 노래하는 거 나도 그거 봤어요. 뮤직비디오도 망하게 생겼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뮤직비디오 반을 제가 됐습니다. 제작비 된 아니 교수님이 제작비 된 뮤직비디오가 잘 되겠어 그거. 아니 아이고. 그 진짜 요만큼 되셨는데 뭘 이만큼 왜 반 됐잖아. 와 그걸 갖고 계속 지금도 자기가 제작했다고. 액수를 얘기하세요. 아니 원래 엑소를 그런 말하면 거야. 안 돼. 깜짝 얘기하면 안 돼. 놀라실 그러면. 그럼 액수 얘기하면 엑소는 얘기 안 놀라 해요. 자빠질 사람들 몇 사람 있어. 얘기하면 안 돼. 예. 자, 계속 진행하시죠. 야 이거는 넘어가야 돼. 너무 딴 데로 세웠고 예. 방송 계속 하셨던 거 정리하겠습니다. 예. MBC 드라마넷 굿센 토크 에서 또 출연하셨었고 MBC 퀸앤 탑 시크리트, 채널A 서세원 남인석의 여러 가지 연구소, MBN 아궁이, 그리고 SBS 플러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KBS TV 생활법정. 이것도 생활법정 오래 했죠. 또 제가 오래 처음부터 하셨어요. 끝까지 다 했죠. 맞아. 그거 언제 했던 거죠? 한 10년 됐나요? 10년 좀 넘었죠. 2013년 정도 됐나? 근데 이제 이게 황산상 변호사님하고 변호사. 또 이제 실제 이제 변호사님들이 판결을 하고 명로진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변호인도 하고 나중에 이제 유인경 기자님이 변호인도 했는데 억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그래서 뭐 판결 효과는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게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한국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이제 심리적인 측면의 상담이죠 일종의 그거 오래 했죠. 진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방송에 데뷔한 게 몇 년도죠 그때가? 94년도에 했어요. 94년이면 26년 전이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베테랑이죠. 어마어마하네. 94년도면 제가 방송 데뷔한 해예요. KBS 그렇죠. 대학 개그제 나간 애 아니에요? 야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 내가 93년 진짜 아니 빨리 하시네요. 빨리 한 거예요. 93년에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책을 냈어요. 아니 저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일찍 그러니까 일찍 한 거죠. 그러니까 일찍 출세하셨네. 책을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도 몰라. 아니 근데 그 강연도 한 3,000원 이상 하시고 방송도 잘 나가셨는데 지금 뭐 화병 이런 거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도 상담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지금 또 내 삶의 또 새로운 전환기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내딸을 지금 막내딸이 5살이니까 아이고. 예, 막내딸이 셋째인데 그 우리 셋째 낳고부터 또 인생이 조금 많이 바뀌고 엄청 또 명박사가 있다고 우리 동네 놀러 오면 용돈을 많이 줘가지고 애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와이프가 다 들어요. 예. 우리 명박사를 진짜 좋아해. 딸인데 그 저 아니 EBS의 왜 삐뽀 박사님. 삐뽀 박사님으로 네. 또 그 올라갔었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는 되게 또- 좋아해. 그래서 애들한테 팽수인데. 우리 그렇죠. 예. 유리. 이 본명을 얘기해도 되나? 서유리. 서유리. 괜찮아요. 그렇게 잘 나가셨었는데 지금 60평 사무실에서 혼자 쓸쓸하게 계시고. 오늘도 낮에 거기서 내내 이제 혼자 일하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책 구성도 좀 하고 제가 책을 원래 재밌게 쓰진 않는데 심리학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틀어서 쓰는 재주를 옛날에 많이 부렸죠. 일러스트나 사파 저한테 제가 아 또 이제 거기서 또 저렴하게. 자기 거 아니 쓰려고 내가 그러네. 그렇지 않아도 명박사한테 그래 그 만화 가면 빡세 좀 그림은 같이 훌륭하죠. 코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건 좋죠. 좋습니다. 나는 우리 이따가 끝나고 뭐 만화가 박광수 선생 온다고 그랬잖아요. 나 광수 생각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거죠. 짧은데 뭔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근데 지난주에 박광수 작가 나왔었고 오늘도 최청호 박사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갈게요 하면서 저녁 오기로 먹으러 했습니다. 오겠어요? 저녁 먹으러 오기로 술 했습니다. 먹으러 오겠지. 아니요 저녁입니다. 요즘 좀 한가하신 거. 유튜브에서 뭐 있는 대로 얘기해. 요즘은 뭐. 그렇죠.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으니까 약간 완화가 됐으니까 저녁은 좀 먹죠. 그때 뭐. 예. 이제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니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지금 아직도 방송 출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 그 자료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게 나무 위키도 없는 것 같은데. 아유 제가 다 대단하네 이거. 나도 막 찾아봤는데. 네. 대단하네. 그리고 메디 TV의 최창호의 헬프미 요것도 방송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뭘 도와주셨나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그 전에 밤 12시에서 2시까지 네. 케이블 2개 채널을 열어가지고 네. 생방송으로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12시에서 2시면 밤. 사람들 자는 시간 아닌가요?
엄청나게 아, 그래요? 전화하죠. 아, 그때 또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료로 하지만 네. 뒤에서는 상담가들이 상담을 해주는데 이제 유료 전화인데 아, 그게 이제 좋았을 때도 굉장히 막 하룻밤에 상담료가 3천만 원씩 막 돼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인력이 많이. 근데 이제 메디TV 같은 데서는 생방송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떨어지는데 유튜브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뭔가 좀 좋은 신호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네, 필요. 메디TV 명승건 TV 2명 시청, 3명 시청, 딸기 팔공님은 명성 4명 시청. 박사의 팬인가 봐요. 딸기팔공님 관심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관심은 좋은데 2명, 3명 이거는 그냥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4명 느낌. 아, 4명. 네, 4명부터는 좀 기운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메디TV는 메디였나요? 메디TV는 메디였나요? 그거는 이제 그 케이블이니까 시청 순위가 쭉 나오죠. 근데 뭐 사실 60위권까지는 이게 시청률이 좀 제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복불복이에요. 아니 근데 원래 또 그 시간대가 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고민이 그래요. 많아. 맞아. 잠 못 자게 돼 고민 있어. 제일 많이 할 시간이야. 아, 근데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에 불면 주간자가 700만 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700만 명을 타겟으로 해갖고 불면증 치료백을 아이디어는 좋은데.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시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불면증 치료백에 홈쇼핑 나간 저녁에 북한에서 연천으로 고사총 쏴가지고 아이고. 야 그것도 홈쇼핑 망했잖아. 안 근데 도와주네 형님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운이 안 따랐네요, 운이. 이게 사업이나 뭐든지 또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 맞아요. 정치도 맞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골프도 마찬가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마지막에 운이 안 닿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방송 그리고 또 EBS 세상보기, KBS 인간대학, SBS 행복찾기 뭐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있었고요. 뭐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사실 방송 출연횟수 하면 그건 10,000회 정도 될 거예요. 10,000회. 5,000회는 훨씬 넘고. 그냥 탤런트보다도 더. 야, 그거를 맞네. 나는 뭐로 관심 있냐면 그 출연료 막 이렇게 곱하면 꽤 되네요. 그것도. 다들 이제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곱하기만 더하기만 되진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나가는 것도 나가는 수없이 게 많이 그렇죠. 나가고. 마이너스가 예. 많으니까. 방송도 많이 하셨지만 저서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으십니다. 근데 몇 권 이거 정도 되나요?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작만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자면 심리학 왜 제목이 왜입니다. 왜 그 첫 번째 쓰죠. 아, 근데 그러니까 딱 한 요거- 글자예요? 왜? 왜 그렇죠. 뭐가 있겠지, 부제가. 부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으로 바라본 세상. 이렇게 왜? 됩니다. 왜? 왜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안 오는 거야? 아, 왜 제목 좋은데. 왜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을까? 뭐 그런 것들. 재밌네. 요게 첫 책에 요게 몇 년도에 나오죠? 94년 나온 이야. 93년부터 써서 94년에 내 서른 되기 전에 내시는 거네, 그럼? 그런 거죠. 이야. 그리고 연구실 밖으로 나온 심리학 그리고 97년에 그래 이게 바로 나야 이런 책을 아, 제목들이 그래. 탁탁 들어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게 나야 그 유명한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 이게 김영사. 바로 나야 이거 제목 좋잖아요. 김영사가 정말 유명한 데 아니에요? 유명하네. 이영사, 김영사. 김영사? 김영사? 김영사 아, 출판 유명한 게 제목이- 뭐가 있지? 굉장히 많은데? 사건 반장이었죠. 아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 맞아, 맞아. 그 책 내고 그 후에 제일 이제 큰 출판사 중에 하나죠?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김영사. 한때 이주였어. 새 책이 나가고 좀 어려워진 상황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큰 출판사에서. 심리를 알면 궁합이 보인다. 뭐 그런 책들 냈죠. 그 심리를 알면 궁합이 보인다를 좀 이따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힘들어졌나? 제목이 아니 또 푸른 숲이 이사죠. 출판단지로 이사 갔어요. 파주. 제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감각이 책들이 있어. 많이- 네. 감각이. 또 제목 또 재밌는 제목 하나 있습니다. 찍었어? 그럼 시작해봐. 어. 아, 남녀 관계인가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뭐 심리학적인 팁을 좀 주자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선택, 20세기를 빛낸 심리학자로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창의적인 리더는 짜장면.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않는다. 창의성 관련 책이죠. 그러면 뭐 짬뽕을 먼저 시키나? 탕수육을 그러려고. 시키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회식을 간다 그럴 때 리더가 예를 들어 우리 중국 식당을 갔어요. 마음대로 먹어 이거. 아니, 야, 난 짜장면 시키고 싶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짜장면. 드세요. 그러면 아,
옆에 있는 부장이 그러죠. 아이 뭐 통일하시죠 뭐. 그치, 부담. 그지? 그러니까 앵커가 돼 버리니까 아. 그 선택의 폭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짬뽕 아니면 볶음밥 아니면 기껏해야 탕수육까지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제 팔보채 시키는 애들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책상에 빠져있지. 그렇지. 책상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반란을 쓰고 좀 가볍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두 가지 책을 써요. 하나는 안 팔려도 되는 책. 그러니까 이제 꼭 공유하고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두 번째는 가독성 있는 대중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중서인데 책 제목이 이제 좋으니까 강의를 많이 하게 됐죠. 강의를. 그리고 재밌는 책들도 많습니다. 계속 책이 뭐 엄청나게 많으신데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자면 마음을 움직이는 키워드 77가지, 그리고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게 다 책 제목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의 7가지 반란, 그리고 심리를 알면 궁합이 보인다. 사이코 실험실. 뭐 엄청나게 책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책 여기 있는데요. 속을 털어놓으면 정말 너와 친해질까?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그 원래 마음을 움직이는 77가지 키워드를 그 이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이 책 그 절판된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걸 살리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변화해갖고 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결심 중독도 나오고 우리 아이 인성은 7세에 결정된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애 키우면서 경험했던 바로 이제 썼는데 7세 결정인데 그건 몇 세까지 갔나요? 7세? 원래 그 3세 지습이 GU 80이라 3살 버릇 여든 간다 하잖아요. 그럼 버릇이고 프로이트는 원래 5세 성격 결정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5살이면 성격이 판이 거의 잡힌다. 근데 5살은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7살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살에 딱 결정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시기다.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도 어느 정도 또 독립을 시작해야 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규제도 좀 알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 큰아들이 13살, 둘째가 이제 11살인데 서유리가 5살. 5살. 내후년에 이제 7세가 되네. 이제 유치원 요번에 들어가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을 보니까 아직도 많이 혼나야 돼요. 아직도. 지금도 저는 혼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는 예. 60평짜리 사무실에서 집필을 혼자 하고 계십니다. 임대료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건 뭡니까? 그건 어떻게 된 뭐 겁니까? 자세한 건 뭐 알려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이 근데 있군요. 그거는 이제 또 큰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 또 이제 마인드 TV를 좀 이제 활성화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후원도 해주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뭐 임대료가 뭐 4,5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걸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럼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네, 그 후원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 그럼 여기 죽은 자들이 출연하는데? 제가 준비한 프로필은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어. 아이고 우리 그동안 우리 웹툰 작가 빡센 프로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스피디하게 재밌게 스피디하게 하신 것 하려고 같습니다. 더 나라나라 빨리 해, 발전해 더 가고 빨리 있는 해야죠. 빡세의 빡센 빡센 프로필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실시간으로 24명 오셨는데 오프더볼님, 딸기 80님이 오프더볼님 옵저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몇 명 시청한다 이렇게 여러 군데 우리 채널들을 보고서 얘기하니까 옵저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옵저버가 뭔지 아시죠? 저는 알죠. 네. 참관인이라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브저브가 이제 참관하다, 관찰하다, 오브저브가. 지금 근데 알았어. 그거의 명사형이 옵저버인데, 사실 이게 스타크래프트에 프로토스 유닛 중에 옵저버라고 있어요. 그거 안 보이는 정찰 유닛. 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딸기 80님, 명승권 TV 2명 시청. 계속 낮아지는군요. 근데 저 계속 안 올려주셔도 되고요. 10명 넘어가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선물도 막 주고 막 해야지. 요즘에 웬만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네, 하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너무 투자를 안 하네. 제가 다음 주에 제 CD 한번 쫙 뿌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홍해걸 박사님이 좀 지원해 주시려면 근데 그 여에스더님 그거 있잖아요, 유산결의에도 좀 선물로 주면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주 좋은 비싸던데요. 제안입니다. 참고로 딸기 80님은 여기 저 굉장히 그 딸기 80 애청자시거든요. 제 CD 딸기 한번 80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책
만능의사의 매력 가정의학과사 책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그 우리 거부하는 거 아니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책보다는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어?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거부하실 권한도 있으니까요. 거부하셔도 아니, 됩니다. 둘 중에 거부하시면 다른 분께 또 박스 CD나. 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 박스에 이집 CD를 받을 그래 한번 것인가 들어봅시다. 명승건 박사님의 책을 그러니까 받을 명승건 것인가. 박사의 빨리 가정의학과 팔공님이- 의사 책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네. 박스에 그 CD 예. 여기 뭐죠? 몇 집 앨범이죠? 정규 2집 정규 2집. 예. 근데 이게 가격이 비슷비슷하네요. 10,000원대죠 지금 이게. 그렇죠. 예. 비슷하네. 빨리 지금 빨리 선택을 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 결정할 동안 이제 네. 우리 두 번째 순서를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 지 작가님은 박스 2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인 들어간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유튜브에서 사실은 음원 다 뭐 들을 수는 들을 있지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지금까지 하면서 이거 미니 특강을 한 번도 못 했는데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자, 오늘은 우리 심리학 박사 최창호 박사님의 미니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뒤에 있는 대로 섹스의 심리학인데요. 사실 이렇게 썼는데 세다. 최창호 박사님이 오시자마자 내가 제목을 저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섹스, 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부작용인데요. 사실 제가 맥주 마시면서 우리 저기 명 박사가 유튜브에 좀 지작가하고 같이 맥주를 마시는데 출연을 좀 해달라 해서 그럼 나가야지 그랬더니 뭘로 할까 그래서 야 성과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이 또 관심도 많고 사실 드러내지 못했는데 심리학적으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겠어 해가지고 했더만 성이 아니라 섹스의 심리학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 성과 섹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일단은 우리가 성이라고 할 때 성과 섹스 성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성이 큰 개념이고 이 성이냐 섹스냐 이거를 성적인 행위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사실 이거 영어로는 젠더라고 표현합니다. 젠더 이거는 이제 섹스인데 특히 이제 이 섹스는 뭘로 구분이 되느냐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인 구분이거든요. 원래 섹스는 나누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다.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나누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남자 여자가 남성이냐 아니면 여성이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은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성과 여자는 같으냐 아니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남자로 태어나지만 남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남자로 태어나지만 여성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성 전환자들도 될 수가 있고 뭐가 좀 이게 생방송 중이니까 근데 여자로 태어나도 여성이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남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여자가 다 또 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주로 결정되는 시기가 5세 무렵이라 하는 거죠. 5세. 아까 그래서 뭐 프로이트는 5세에 정신분석학적으로 5세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아 성 결정론이기도 하고 유아 성욕적인 측면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섹스의 심리학.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좀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은 우리 집사람이 주제 넘게 말이죠. 지 할 일도 못하면서 밖에 나와서 섹스 얘기를 하고 이거 쿠사리 이거 일본말로 쿠사리 먹을까봐 이거는 사실은 그런 말 자격이 있어. 그래 애셋 났으니까 나는 그래도 여하튼 근데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섹스를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걸 이해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이오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또 지작가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지금 결혼 후에 사랑의 지속 시간에 대한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사랑은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지작가는 몇 개월일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라고. 1년 6개월. 근데 6개월일지 1년 6개월일지 10년일지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1년 6개월 설이 지배적이지 18개월. 18개월. 그건 이제 왜 그러냐? 바이오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특히 이제 성과 관련된 페닐에틸아민 호르몬 같은 경우가 막 그 많이 분비되다가 떨어지고 또 이제 옥시토신 같은 것들이 막 분비되다 떨어지고 하는 시기를 계산했을 때 그 보통 호르몬적인 측면이 한 18개월 정도 지속된다. 이때까지는 이제 신은 초가 되면서 뭐 부부 관계를 하는데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이때 사랑한 횟수와 평생한 횟수를 다 더해봐도 이 초기의 그 사랑한 횟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설도 있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이거는 호르몬적이고 또는 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성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하이퍼섹슈얼리티, 과다 성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르몬적으로. 과다 성욕. 과다 성욕 심하면 이거 신경정신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고 상대방 배려도 없고 막 그러면서 그냥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그 섹스 중독자가. 중독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힘들어지고 이게 궁합이 안 맞으면 뭐 시쳇말로 속궁합이 안 맞으면 이게 사랑이 오래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오적으로 호르몬적인 것, 뇌 구조적인 것, 뭐 또 우리가 이제 또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이 이 섹스에 영향을 미치죠. 거기에는 뭐 신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서의 뭐 차이,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 속궁합이 중요하냐, 겉궁합이 중요하냐. 그럴 때 이게 이제 바이오적인 게 이제 속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성기의 어떤 크기나 아니면 둘만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남자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 간의 궁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체 바이오리듬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듬감이죠. 어떤 사람은 리듬이 오늘 별론데, 아내는, 남편은 그냥 뭐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이 궁합이 또 낮밤이 또 바뀐다거나, 그건 어색하잖아요. 그죠? 서로 이런 궁합들이 잘 맞느냐, 속궁합. 근데 두 번째, 섹스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이코죠, 사이코. 정신적인 건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죠.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욕이 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 과한 사람. 과한 사람. 고욕구인 사람은 누굴 만나야 되느냐? 고욕구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욕구인 사람은 성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낮아. 그런 사람은 누굴 만나야 돼요? 저욕구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 네. 근데 이게 어긋나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죠. 아니 그냥 뭐 소개팅에서 아니면 선 봐서 사전 연애 경험도 없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하이퍼섹슈얼리티야. 근데 한 사람은 너무 거기에 별로야.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일어나? 불일치가 일어나죠. 그럼 그때부터 갈등은 누적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핑계 삼아 다른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게도 되고 바람도 피우고. 바람이 원인 중에 중요한 게 이런 성적인 측면의 그런 바람도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바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상형을 찾아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형. 그걸 우리 이제 정신과에서 뭐라고 해요? 이마고라고 하죠. 이마고. 이미지. 어렸을 때부터의 이상형이에요. 이마고를 찾아가. 그러니까 이걸 언제 결정돼요? 어린 시절에 뭐 어떤 친척 누나라든가 이웃집 누나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눈에 꽂힌 그 이미지를 나이 들어서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순례하듯이 비슷하게 그 이미지다 하면 또 만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의 따스함은 못 느껴 또 버리고 또 다른 데를 가고 완전히 이제 그 정신적으로 바람둥이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이제 불만적으로 우리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저기 JTBC 김희애 씨가 나오는 거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그건 맞바람이 등장하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김희애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김희애 씨가 그 이웃집 남자 그 친한 동생의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걸 남편도 알게 되고 뭐 하여튼 저도 부부의 세계 보는데 완전 콩가루예요, 콩가루. 그러니까 시청률이 대박 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거 시청률 대박 나갔어요. 유튜브. 다 자기의 성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최창호 박사님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 얼굴을 가리고 한번 요 마스크를 한번 해주세요. 쓰고. 복면가왕처럼 그때 네. 한번 음성 제대로 변조 할게요.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남 얘기처럼은 할 수 있죠. 남 얘기처럼. 그렇게 남 해주세요. 얘기처럼. 누군 그랬대더라. 누구는 그랬다더라. 예. 그렇다고 하더라. 뭐 책에는 그렇게 나왔다더라. 음성은 변조하고 얼굴은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소시오적인 성적인 것들도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 뭐 저쪽 부산시장 뭐 충남도지사 뭐 했던 사람들이 뭐 왜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 하는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함을 보상할 것을 찾다 보니 이게 사회적으로 걸리고 문제가 있을 걸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그것에 의해서 만족하는 그 현상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지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 다윗이 한 행동,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임신도 시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은 저 전장에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하는 데서 이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도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대리보상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성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이게 바로 이제 겉궁합이에요. 겉궁합.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또 뭐 일종의 여기 두 가지가 섞이긴 하는데 성격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겉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속궁합은 바이오리듬적인 생물학적인 거라면 겉궁합은 사회 심리적인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느냐인데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축혀주고 사실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험도 많이 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 실망도 하게 되고 뭐 하다 보면 이 부부간에 이제 섹스리스가 발생하죠. 부부이지만 성관계를 안 하게 되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로 살느냐? 사랑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의무감으로 산다는 거죠. 의무감으로. 정으로 살고. 정으로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정으로 사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정도 없고 의리로 사는 거. 의리로. 예? 우리 저 연예인 중에 부활의 김태원 씨가 라디오를 같이 하는데 아내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의리로 산다. 의리는 저기 김보성 씨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부활의 김태원 씨도 왜냐하면 그때 저기 기러기 아빠였거든요. 아이들이 아내하고 저쪽에 필리핀가에 있었고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의리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의리로 해도 뭐 살면 뭐 좋지요. 그러면 성적인 그 어떤 지속 기간도 했으니까 성 횟수나 뭐 어떤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성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부관계의 섹스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성감이 어디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옷을 다 벗고 사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부위를
타치해 가면서 그걸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타치. 근데 그런 걸 명박사는 해봤냐 이거야. 어? 그걸 찾아봤냐 이거.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성감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야 서로 간에 시간과 횟수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적으로 관계의 횟수만 많다고 만족하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횟수와 만족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 낭떨어지게. 응? 여기에 이제 횟수와 예를 들어서 만족도의 관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처음에는 막 횟수가 좋아지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더라. 또 이 자세 같은 경우도 부부간에 합의가 돼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서로 간에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걸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요구하면 좀 더 창피한 것 같고 아니면 쑥스러운 것 같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것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성불능이라고 하잖아요. 성불능, 발기부전, 예? 발기불능, 뭐 아니면 뭐 성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 다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심리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말.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열심히 관계를 하고 있는데 천장 쳐다보고서 우리 천장 도배할 때 됐나 봐요. 우리 다음 주에 애들 학원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확 다운돼 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막 의욕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도 막 그냥 멈칫. 그죠? 피곤하네. 근데 또 마찬가지 여성들이 느끼는 불감증 그런 것도 괜히 그래도 나름대로 파트너는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하면 만족스럽게 반응을 남자도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것만 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그러려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격려와 칭찬이죠. 격려와 칭찬. 이 사소한 것 같아도 뭐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 당연히 나오는 거고 또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또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오늘 섹스의 심리학에 대해서 뭐 앉아서 얘기하겠지만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 가장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데 일단은 성공할 수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가야 되겠죠. 아니면 저는 그래요. 우울한 분들이 혼자 극복 못하고 친구들과 아니면 뭐 이렇게 가볍게 해서 멜랑콜리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혼자 끙끙 앓다가 병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뭐 심각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게 좋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부부간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음식을 바꿔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멈칫거리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명박은 바로 회사로 가면 되겠네. 그렇죠. 뭐 명박사 병원으로 바로 가도 되고요.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리스펙트. 대단하십니다. 야. 최청화 박사님 자주 나오시면 대박 난다고 또. 그러니까요. 금분신님께서 최청호 박사님 자주 나오시면 대박 정말 이 말에 의면 우리들 중에 한 명은 이제 하차해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49명까지 실시간 우리가 5회 동안 하면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잠깐 1회 홍영월 박사님 때도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50명까지 들어왔었나요? 섹스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거 섹스 얘기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나나미님 오늘은 노딱이 붙겠네요. 딱했네요. 이제 노딱이란 게 노란 딱지죠. 근데 이 정도 갖고 노란 딱지를 붙이면 그 구글 유튜브의 AI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정도를 가지고서 너무 야박하다. 한번 믿어보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딸기80님 책을 뭐 한 일주일 이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인 직접 사인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 책과 그다음에 박스에 그 2집 앨범 둘 중에 택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전혀- 대책을 선택한 것 전혀 같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예. 그럼 일단 이거 하나 살아남아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또 보고, 그, 댓글 많이 올려주신 분께 또, 그때는 이제 경쟁은 안 할 겁니다. 무조건 박스 앨범만. 네, 이 집을 바로 바꿔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꾸준히 보고 계시다가 최창호가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럴 때 다 넘어오세요. 왜냐면 저는 기본 최창호가 쏜다라는 걸 깔고자 할 거기 때문에 되게 물량으로 승부를 하죠. 뭐. 물량 아니, 승부죠. 뭐 여기서 넘어가봤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니에요. 아니, 비욘디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거든요. 40만 명. 40만 명. 49분 그분들이 우리 구독자는 아니잖아요. 49분이 일단 홍보를 정말 하셨으니까.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네. 아, 우리 두 번째 네명 순서. 불렀어, 그 사이에. 우리 미니 특강 처음 시도했는데 너무 폭발적인 인기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집중.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돼 정말 주신 것 워낙에 같아요.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강의 요즘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강의가 조금 줄었죠. 아유, 많이 아니 거의 줄을 없죠. 정도가 아니라 없죠. 없죠. 왜냐면 맞아요. 기업 교육이라든가 이제 사람들 모여서 하는 많이 나가셨잖아요, 강의 그렇죠. 사실 저는 주 수입원이 기업 교육이죠. 그렇죠. 방송 출연료가 그렇게 뭐 방송 출연료는 우리 전문가들의 머리에 빨대를 꽂아놓고 그냥 빼먹는 거고. 이거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강의는 우리가 이제 또 교감하면서 네네. 하는 건데 제일 황당했던 강의가 지금 45명은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막 그냥 반응이 좋으니까 막 농협연수원 같은 데서 막 시골 분들 오시면 저를 막 그냥 부르기도 하고 하면 저는 막 200~300명 놓고 강의를 그렇죠. 하는데 TV에 어느 날 자주 나오시니까. 3시간 강의를 네. 비싼 강사료로다 저를 부른 거예요. 네. 웬일이냐고 갔더니 6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시민 강의인데. 아니, 지역 아니, 주민 아니, 강의인데. 연수원에. 연수원. 그랬더니 6분에 제가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오신 느타리 버섯 장목반, 우수 장목반원들 6~7분을 놓고 나보고 3시간을 강의를 하라는데 야, 그때 이후로 내가 느타리 버섯을 잘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강의 가면. 아이고, 강연료로 느타리 버섯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지. 신기하지. 아이 물론 저도 느타리 버섯 좋아하죠. 근데 뭐 별의별을 다 했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확실히 강의와 공연 지금 가수들도 그렇고 연예 뭐 기획자들 뭐 다 지금 힘들죠. 맞습니다. BTS 빼놓고 다 힘들어. 사실 최창호 박사님은 저처럼 따로 이제 정규직으로 따로 하시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댓글 보시는 분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니까 강의 가능하거든요. 모임이 행사. 이제 강의 우리 최창호 박사님 진짜 재밌게 1시간 반 동안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우철님 현장 관람 중인데 지승호 악플 달아도 되나요? 오늘 앉아서 날로 먹고 있네요. 이우철님 이거 오해했습니다. 이게 좀 있다가 이제 본 인터뷰가 잠시 후 시작될 거고요.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 오늘만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선글라스 2번 끼고 역할 다 한 것이요? 그러면요 잠깐 그 얼굴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 좀 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는데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들어가려면 또 이제 우리 입을 너무 많이 풀으셔갖고 조금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오랜만에 박스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는데 뭘 또. 아니야. 지난주에 많이 불렀는데. 중간에 좀 쉬시라고. 약간 쉬는 시간으로. 예.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쉬러 나갔다 오세요. 이 노래. 기타 치는 거 기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노래는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가서 쉬라고 그래버렸다. 잘못 얘기했다. 아니 그거 노래를 들어야지.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예. 오늘은 네, 실수했습니다. 저희 짜장면이라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왔던 거죠? 그게 몇 집이죠? 여기 여기. 박스 이 집. 2집에 있는 짜장면. 짜장면이라는 박스의 노래를 2집입니다. 박스의 2집. So much 자작곡이죠, 자작곡. 예, 자작곡입니다. 뮤직비디오도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박스의 짜장면. 야, 노래 정말 오프 더 볼륨 그 얘기처럼 개웃깁니다. 개웃깁니다. 노래 개웃깁니다. CD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야. 한 분만 선착순 한 분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지금 제 채널 명순권 TV에 3분이 들어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한 20분 전에 올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우철님. 그럼 미운 7살이란 말이 일리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7살 얘기를 했는데. 원래 미운 7살이란 말이 옛날에 있었죠. 근데 네. 지금은 미운 5살, 아, 뭐 할 7살. 엄마들끼리는 그래요. 때려 죽일 7살이라고. 너무 미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7살만 돼도 벌써 유튜브는 기본이고 게임에다가 틱톡을 올려댔고 그러고 하니까 거기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날 뭐 어제 지나지만 요즘 애들 선물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현질이야, 현질. 현질. 현금. 현금이 아니고 현질. 현금을 받아서 편의점 가면 아이템. 그 저기 게임 그 저기 아이디를 주죠. 그 저거 구글 거 카드 그거 긁어가지고서 그 게임 아이템 살 수 있는 거 현질. 참 그러니 뭐 지금 애들 7살이면 미운 7살이 아니라 진짜 열받는 7살이. 그러면 우리 저 네. 5살 우리 소율이가 일종의 미운 옛날 7살 개념인데 그렇죠. 어때요 요즘? 원래는 뭐 우리 서율이는 자다가 새벽 2, 3시에 또 나한테 와서 막 자고 그러는데 내가 늦게 들어가거나 술을 먹고 들어가도 항상 저한테 와서 이제 막내 딸이니까 너무 이쁜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이제 막 이제 안 그랬는데 요즘엔 자기 거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갖고 이거 꿍깡거린다 막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아래층에 소음 문제로 층간 소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벌써 알아요. 반항을 하는 거. 반항하는 거지. 5살쯤. 그럼 5살짜리가. 너무 귀여워요. 만화에 나오는 애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귀여워요. 하고 아빠 때린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아빠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안 해주면은 나 꿍깡거릴 거야 막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딱 최 박사님과 형수님이랑 딱 닮았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튼 근데 진짜 딸이라 귀여워요. 걱정이에요. 본격적인 인터뷰는 언제 시작하나요? 우리 계속 인터뷰 언제? 자꾸 빠지네. 이거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승호의 인터뷰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자 시작해 주시죠. 아, 강연이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역시 선수라 그런지 그냥 다 핵심을 찝어줘. 근데 보통 이제 연예인들 이혼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격 차이가 성격차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성격차가 있어가지고 이혼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근데 아까 이게 차이가 이제 좀 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보니까 이제 이혼 법정에서 뭐 와이프가 남편이 너무 새꼴이라고 나 1년에 3번 하는데 무슨 새꼴이냐 3번 해서 새꼴이냐 이래가지고 이혼 법정에 쓴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네 개인마다. 개인 차이. 그래, 그래서 결혼 전에는 무조건 그렇다고 막 같이 뭐 그 여행도 가보고 뭐 꼭 뭐 우리가 금기시 할 거는 아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거를 일상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거하면서 서로 맞춰보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동거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 간에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딱 첫날 밤 치르고 헤어지는 사실은 그 부부들도 많았거든요.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신혼여행 간 호텔 이렇게 보면 밖에서 남자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설, 뭐 날 있다 이혼설, 애들 결혼시키고 노부부들이 황혼 이혼하는 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아닌 게 그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뭐 성기의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규격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아니 그게 이제 뭐 성격을 예전에는 뭐 그렇게도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대신에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또는 상처 주는 말들 그런 것들이 더 뭐 문제가 되고 심한 성적인 욕구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또 예민해서 예를 들어 뭐 불감증까지는 아니지만 성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자들 중에서는. 어릴 때 뭐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리 명 박사가 더 잘 알겠지만서도 성적으로 아예 그 문이 꽉 닫혀서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억지로 관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심리 치료가 필요한.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 엄청난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앞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사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세 명은 다 기혼자고 우리 박스는 아직 미혼이지 않습니까? 뭐 한 번 갔다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안 갔어요, 박스가. 근데 세고. 박스한테도 제가 좀 충고를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냥 무작정 결혼이 아니고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같이 한번 살아보고 꼭 성에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들부터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활들이 어떤지 서로 맞는지 맞는다는 게 꼭 같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KBS 토론에 나갔을 때 동거를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 뭐 그런 거 백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때 사실은 6년 동거하고 결혼 후 6개월 만에 이혼한 부부도 있어요. 왜냐면 또 동거할 때는 또 잘해주거든. 또 그러면서 이제 동거할 때는 저기 배경이 일단 차단이 되잖아요. 가족 관계라든가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둘만의 어떤 시간을 소중하게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뭐 애경사도 챙겨야지요. 그렇지 명절에 또 해야죠. 시어머니, 시부모 또 뭐 올케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하다 보면 갈등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뭐 대처를 못하면 동거 6년 하고 6개월 만에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뭐 한국의 결혼이라는 게 이제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동거라는 얘기가 뭐 아직도 보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냥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동거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아직 터부시하는 게 있죠.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2020년인데도 결혼하고 나서 뭐 요즘에 6개월, 1년 만에 이혼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또 혼인신고도 안 한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한 경우도 있지만 혼인신고도 너무 빨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셋째 낳고서 했어요, 사실은. 진짜요? 근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뭐 했는데 아무튼 아이 키우는데 아무 지장 없고 뭐 우리 부부 앞으로다가 사실혼 관계로 해가지고 아이가 다 호적에 올라가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혼인신고하면 뭐 더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다녀온 친구들이 야 너는 야 그럴 바에는 결혼식은 뭐하러 했냐 그랬더니 아 박사님 그냥 연애 진하게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그래 하긴 생각이 좋다 야 생각이 좋아 근데 아무튼 진하게 연애하고 돌아온 거나 뭐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연애 진하게 하고 헤어진 거나 뭐 그거나 그건데 저도 뭐 약간 꼰대 기질이 저도 늦게 결혼했어요 사실은 43세 했지만 43세 늦게 했죠 지금 그때 나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어. 물불 안 가렸지. 근데 그때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뭐 늦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면서 또 새로운 인생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또 즐거움이 있고 그러나 또 그만큼 어려움도 있죠. 자녀가 세. 네. 대단하십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대단하십니다. 더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우리 뭐 며칠 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대전에 어머니를 찾아뵌 지가 오래돼서 약간 요 분위기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바뀔 분위기에 엊그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막 그냥 웃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너네는 뭐 이렇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냐? 그러다 넷째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기절하려고 그러네. 이제는 그리고 지금은 뭐 내 욕심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 근데 나는 여건만 되면 난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형수님이랑 나이 차가 좀 되시잖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차가 13살 차이 나죠. 13살 차. 13살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움직이라고. 그럼 박스는 30 막. 나는 42에 29살. 그렇던가요? 집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했죠. 1년 연애하고 결혼했죠. 대단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혼전 임신을 했죠. 그게 나의 그 묘수였던 것 같아요. 저도 계획적이었군요. 저도 좀
임신 공격을 하고 잠깐 이거 인신 이거는 공격이나 좀- 조심해.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겠다가 아니고 네. 사랑하다 보니 그 자체적으로 결실이 심의 된 했습니다. 거지. 그 임신 공격이라고 하는 안- 거는 그건 안 될 거고. 예. 어디 뭐 안 인터넷 신문에 나오고 싶어? 아니 큰일인데 이거 나중에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순권이 이런 데 출연해갖고 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김남 뭐 변호사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 그거 하다가 아니, 어떤 상황? 팟캐스트 한 거지. 팟캐스트 팟캐스트였죠. 했는데 팟캐스트였던가요? 유료로다가 해가지고 듣기를 했는데 아, 전부 좀 뭐 친한 동생들이고 잘 알지만 사실은 그래서 500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볼 사람 보고 또 걸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음담 패설도 하고 응답해서를 했는데 했는데 김남국 그 지금 이제 당선인은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걸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저도 그 밥에 근황물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제. 또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건 좀 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좀 품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 품격 담당, 인터뷰 담당, 요거 어질르고. 빡세는 어질러야 돼. 너 지금 어질러. 덜 어질러니까 덜 뜨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지금. 어질러야지. 네, 지금 들뜨는 게 아니라 좀 가라앉고 있는데. 근데 아이를 셋 키우거나 제일 많이 변하는 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본인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또래 남자들이 갖고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가부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이 키우면서 또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고 뭔가 이제 변하는 것도 있을 텐데 예, 제일 많이 변한 건 어떤 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야 그래도 내가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는 돈 벌어서 쓸 데가 없었으니까 진짜 혼자 살고 하니까 뭐 사실 정치 강의에서도 그렇고 기업 강의에서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집도 일찍 샀고 뭐 했는데 아이 키우고 뭐하고 사업에 연거푸 몇 번 실패하고 하니까 또 거기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막 너 때문에 망했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유명하니까 나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업 같이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소송에도 휘말리고 막 그래서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죠. 내가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되는 게 그때 이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좀 그랬는데 성숙해지죠 아무래도. 근데 나도 뭐 승질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그래서 집에 어느 정도 돈만 좀 벌어다 준다면 정치 논평을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논평. 네? 일단은 그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유튜브에서 해야죠. 근데 나는 이따위 정치판에서 이런 세상에 이런 치하에서 못 살겠다. 에? 나는 진짜 명랑오락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방송은 이제 그럼 방송 복귀 포기하신 거네요. 아니 왜냐면 방송은 의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날 찾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초조해하지 말라고 늘 후배들에게 너무 초조해하지 마,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왜? 방송은 아쉬움은 부르게 돼 있어요. 아쉬움 부르게 돼 그래도 있어요. 역시 방송을 만회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 곧 만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아유, 애쓴다 애써. 계속 수시로 우리 시도를 지작가 합니다. 우리 애쓴다 이게 애써. 타율이 한 2할이 안 되는데 썰한 개그. 아니야 그나마 그래도 지금 뭐 어느 이거는 정도 나은 잘하고 겁니다,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 지작가 평소에 내가 뭐 이렇게 봐도 집에 갈 때까지 하나는 터져. 집에 갈 때까지. 아직은 약간 애매한데 삐뿔 정도인데 좀 네. 이따 이제 나오겠죠. 네, 계속 하시죠. 아유 만회해야지요. 근데 그 우리 아이 인생은 뭐 7살에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 제일 저기 한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 중에 그 부모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애들이 가장 많은 어휘를 배우고 이제 그때 또 그걸 통해서 인상이 개발된다는 건데 그 뭐야 빌 게이츠 어디다가 헛소리 해놓은 거 보니까 애들 14살 될 때까지는 뭐 휴대폰 주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요즘 세상에 휴대폰 없는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90%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없는 애들은 또 왕따 비슷하게 아니면 또 그늘지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그거는 불가피하게 소지할 수밖에 없는데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자기는 컴퓨터로 다 돈 벌어놓고 애들 컴퓨터 인터넷 중독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자기 정치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지들은 다 해놓고 주식한 사람, 지들은 다 해놓고 남들은 하지 말래. 근데 빌 게이츠가 한 얘기 중에 공감하는 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뭐 말씀하셨는데 밥 먹을 때 텔레비전 켜지 말고 밥 먹을 때 애들 휴대폰 못하게 하라. 게임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적극 공감해요. 그래서 절대로 왜냐면 우리가 대화할 시간을 돌이켜보면 별로 없잖아요. 밥 먹을 시간 아니면 사실 애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침도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실은 그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뭐 이따금 저녁 일찍 먹을 때 아침 좀 늦게 먹을 때 같이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때 뭐 일부러 막 꼰대처럼 아빠는 또 라떼 마리아 이거 그러면 안 되죠. 벌써 초등학생도 네. 아빠는 뭐 어렸을 때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애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대화죠. 네. 야, 그럼 애들 얘기를 자꾸 이끌어내는. 그건 뭐예요? 질문하는 법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야, 그거 해가지고 현질 해가지고 아이템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럼 지가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야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은 딱 해. 우리 그 둘째 아들 저 생활계획표 명박사한테 한번 보내줬나요? 내가 한번 봤던 것 한번 같은데? 보내줬어요. 9시 반에 그 전날 낭만 닥터 보고 10시 반에 자기. 그리고 아침 9시 반에 일어나기. 그냥 방학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아침 휴대폰 게임하기. 그러다가 조금 공부하는 척하기. 그리고 오후에는 뭐 놀고 또 형아 놀리기. 그다음에 형아 빤스 내리기. 뭐 그리고 디테일하네. 또 디테일이 시간표대로. 그리고 6시에 이제 피아노 학원 가기. 근데 왜 피아노 학원을 꼬박 갔냐면 피아노 선생님하고 게임 막 그 같이 플레이 하니까 그 피아노 조금 치고 엄마로부터 해방되니까 가는 거야. 그 태권도장은 매일 가고. 근데 문제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생활 계획표를 시간표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영하고 일정한 시간에 싸우고. 자, 우리 이제 싸울 시간이니까 싸우자. 여기 딱 그러면 빤스 내려야겠다. 이러고. 2살 터울이니까 그러다 형이 참고 하다 이제 한 방 빵 때리면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거죠. 이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자, 근데 그래도 기생충에는 계획이 있다. 뭐 노 플랜 이즈 베스트, 무계획이 상책이라고도 나오지만 근데 나름 계획이 있어요. 저는 오늘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섹스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책도 굉장히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궁금할 때지. 그러니까 우리 또 그 박사님만 가지고 있는 또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에게 고백할 때 좀 세련된 스킬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 아마 세련된 스킬. 좀 미혼이시거나 좀 아무래도 좀 연애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이거 방송을 보실 그러니까 텐데. 실제 형수님 어떻게 사귀게 그것도 되는지 좋고 그것도 이제 뭐 거기 제일 중요한 개념. 요즘은 다 현질이야. 현진인가요? 현질도 기본인데 현질은 그거는 거의 뭐 매매 성매매 수준이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연애를 진짜 하려면 나르시시즘을 자극시켜줘. 나르시시즘.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 아니 미스코리아 진한테 예쁘다고 하는 거 지겹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지적이고 현명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인다는 말들에 훅 가는 거지. 근데 좋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파트너에게 정말 지적이고 아유 그게 더 멋있다 하면 공부 잘하는구나. 아유 우리 아니, 예를 들어 지겹잖아. 박세가 우리 명박스처럼 S대를 나와서 네. 굉장히 또 외국 유학 갔다 온 엘리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적인 거를 칭찬해주면 박세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이제 약간 개인차는 있나? 낮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에 젖어드는 거고 반대되는 얘기를 쳐줘야지 반대.
굉장히 섹시하다. 아니면 굉장히 멋쟁이다. 맞습니다. 스타일리시하다. 뭐 이런 표현들에 내가 들어보지 못한 거에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또 이걸 다치게 하면 상대방도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이제 그 옛날에는 그걸 다치게 해서 일부러 나쁜 남자처럼 하는 시대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보다는 나르시시즘을 반대적으로 충족시켜줘라. 나 같은 경우 뭐 박사인데 박사라고 뭐 하기보다는 박사의 매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와 굉장히 유머러스하다. 그러면 굉장히 더 웃기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서 저기 백조의 발처럼 밑에서 막 또 얘기도 들어서 막 연습해서 상대방에게 들려주려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연애의 키워드죠. 그리고 아주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덤으로 준다면 네네네. 폭탄주를 잘 말아야 돼요. 또 갑자기 이게 또 그쪽으로 되십니까? 또? 폭탄주 잘 말아야 돼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폭탄주도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가요? 폭탄주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못 마신다. 그럴 경우 우리 집사람이 원래 소주파였고 저는 이제 소맥파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연애하는 걸 주변에 들킨 이유가 어느 날 소맥을 마시고 있는 소맥을 거예요. 마시니까. 뭐 평생을 안 마시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먹게 하는 스킬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디테일한. 스킬 어떤 스킬이 있을까요? 얼음을 타야지 얼음을 타서 시원한 맛에 그냥 쭉 들어가게. 그냥 쫙 들어가게. 그 더울 때 말이에요. 그거 시원한 얼음에 소주 뭐 얼마를 탔는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미지알이 비슷하게 돼서 혼란스럽거든. 그럴 때 시원한 맛에 이제 몇 잔 마시면 나중에 취하는 건 똑같거든. 그러면 이제 잠자리는 그 다음이고. 여하튼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초점이 후두부에 우리 시각은 후두부에 맺히잖아요, 그죠? 후두부에 맺히는데 후두부에. 근데 초점이 흐려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 뿌여지는. 응? 그러니까 뿌연 안경을 쓴 효과가 나타나니까 상대방이 이뻐 보이는 거죠. 흐릿하게 보이면서. 근데 이게 후두부 생각하니까 이렇게 씌우는 옷이 그래서 후두부티라고 하는 거죠. 자, 집에 갈 때까지는 하나 터질 거예요. 요거는 많이 안 터졌고요. 집에 갈 때까지 하나. 근데 우리가 그 주제를 조금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이게 심의에 걸릴 만한 그런 오늘 얘기가. 이야기가 섹스의 심리학. 그래도 그거는 그 얘기만 그거랑 하는 좀 다르죠. 그건 이제 술을 이건 그 어떻게 얘기만 하는 분은 아니잖아. 먹여서 예를 들어서 그 미약한 상태로 만드는 요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기분이 서로 좋아지기 위해서 금방 약간의 친해진다. 그렇죠. 뭐 술하는 건 괜찮지만 금방 친해질 수 그거는 아이, 조금 그거는 위험한 이제 발언이었다고 보조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그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이 있을 때 뭐 남자든 여자든 먼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남자가 방송을 할 사실은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방송으로. 있고. 여자가 할 수 본인이 있고. 궁금하니까. 아니 그럼 그 뒤풀이 때 저는 물어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 이제 그 결혼을 앞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좀 여쭤보는 거예요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 고백을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선생님? 나도 뭐 세련된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결혼 이후에 부부 관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찰이 중요하죠. 죄를 졌을 때 빨리 현금으로 죄를 사하게끔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뭔가 기분 좋게 하려고 할 때 현금으로 탁 해서 이거 뭐 그냥 알아서 필요한 데 써. 이걸 뭐 아이를 위해서 쓰든 본인을 위해서 쓰든 그러면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유효 기간이 짧아져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이게 예전에는 한 일주일 간다면 요즘에는 한 하루 이틀 가면 효과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액수가 야, 그걸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면 안 돼요. 스키너 이론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이거를 주게 되면 효과가 떨어져. 맞아요. 부정기적으로 예측하지 못할 때. 아, 그래야지 맞습니다. 이 기대감이 아. 지속된다 이거죠. 아이, 참나 이거. 아이고. 우리 부부의 노하우인데 아무튼 나의 노하우지. 근데 지금 저기 보면 옛날에 뭐 원숭이들을 통한 실험을 보면 엄마 얼굴을 엄마 얼굴 사진이 있는 원숭이 인형보다 자기가 안고 있던 뭐 헝겊에 애착을 더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실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부모들이 애 혼자
있을 때 다른 일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쥐어주고 TV를 보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러니까 이 스킨십을 못한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아니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무서운 일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게 볼비의 그 애착 실험인데 그 철조망에서 우유를 먹게 하고 철조망 같은 부모에서 우유는 나오는데 원숭이들이 포근한 데 가서 이제 쉬면서 그쪽에서 애착을 많이 형성하는 애착 실험인데 애착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누구나 조산아로 태어나는 거거든. 캥거루처럼 세상에 먼저 나와요. 원래 그 임신 기간이 긴 동물들일수록 태어나면 걸어요. 근데 사람은 왜 못 걷느냐 보니까 직립보행을 하면서 아기 주머니 자궁이 작아졌다. 그래서 세상이 먼저 나오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그럼 불안하니까 애착을 형성해야 되거든. 이 애착을 누구한테 형성하느냐. 근데 얘기했듯이 뭐 닌텐도, 휴대폰 게임 뭐 이런 데로 유튜브로 다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이 뭐냐면 애착 형성이 안 되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우리 뭘 하죠?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마약에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의처증, 의부증도 생기는 거예요. 막 불안하니까 나를 버릴 것에 대한 공포 생기죠. 유기불안, 유기공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성장에서도 영향을 미치죠. 더군다나 이제 애착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분노 조절이나 감정 조절 같은 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폭발성 성격, 예? 그냥 괜히 가다가 난데없이 뭐 운전하고 가다가 산단봉을 꺼낸다거나 그런 사람들 성장 환경 이렇게 쭉 그 검토해 보면 어린 시절이 불행해. 그래서 시설 좋은 데서 큰 아이들보다 사랑이 있는 조금 가난한 집에서 큰 아이들이 더 나중에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요즘 가난하면 이제 한 방에서 아웅다웅 뭐 살다 보면 이제 싸우고 이래서 싸우고 화해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스킨십이 중요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그 큰아들,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내가 껴안아 주진 못했고 바빴는데 막내는 그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막내도 와가지고 내 팔 만지면서 자는 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 마음에 평온함이 싹 오잖아요. 애들이 딱 나는 안전하다. 우리도 빡세는 더 평온함을 느낄 게 아이들이 푹신하잖아요. 일단 푹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게임 중독이니 알코올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이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묻지마 범죄 이런 게 사실은 그 고독함 때문에 발생할 텐데 뭐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생겼고 지금 그런 고독한 사람들이 그렇죠. 예. 혼자 밥 먹지 마세요. 혼자 술 먹지 마세요. 이따금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심리학자로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혼술죽, 혼밥족이 우리 사회 문제에 중요한 지금 잠재 요인으로 지금 문제화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밥 먹다 보면 좋은 것도 있죠. 자기와 뭐 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혼자 먹는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다 휴대폰 켜놓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음악 듣고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좋다 해요. 혼자 술을 마시게 되면은 나중에 취하면 맞고 막 상상력, 뭐 집착 아니면 피해 망상, 환상 막 그런 것들이 막 더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심해지면 혼자 키친 드렁커처럼 키친 드렁커가 뭐냐면 주방에서 주부들이 혼자 꼴짝꼴짝 마시다가 저기 알코올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 마시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뭐 엄청나게 심한 피해망상. 그러다 보면 이게 심해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코 질환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따금 혼자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 대화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 저도 이따금 뭐 서울 생활 91년부터 했는데 혼자 족발 시켜서 먹으면서 슬퍼한 적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또 후배들하고 자주 어울리는 게 중요하죠. 잠깐 죄송한데 공지할 게 지금 보니까 화면에 타이틀 T라는 영어가 자막에 나오는데
이거 좀 뭔가 송출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나타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소리 중심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소리 중심으로. 예. 아 참고로 딸기 80님 성병 막기 위해 남자도 자궁암 예방 접종하는데 남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헤르페스 아니 뭐냐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또 남성에서도 성 관련 질환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인유두종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박미선 씨가 그 강의하는 데서 그걸 이야기를 해갖고 또 배꼽 잡았잖아요. 그거는 성관계에서 전파가 된다고. 근데 원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박미선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본인이 표현에 의하면 아니 나는 뉴질랜드처럼 이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해가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없는데 이런 병을 이 죽일 놈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형이지만 봉원 형이 그런 거 알고 봤더니 이거를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행으로 이제 저 에피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내일 모레 봉원 형하고 운동을 뭐 하기도 돼 있는데 그날 가서 한번 이제 확인을 제가 또 쌍방을 확인을 해봐야지. 아 실제 이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 이제 여성분들이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은 자궁암 검사를 해서 세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나온 경우가 더 많아요.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또 자궁암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 내지 2년 지나면 거의 80~90%는 자연적으로 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성의 경우는 내가 왜 그게 있지? 그러면 이제 남편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경로가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경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성관계의 100%에서 전염이 되는 거다 이런 건 아니니까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친한 그 형님 한 분은 그 저기 짝사랑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분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잘 돼서 이제 관계를 하셨대요. 근데 성병을 얻으셨다. 그럼 아니 갑자기 죄송 갑자기 좀 쓸데없는 소리. 남편은 아니 뭐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냥 그거는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매우 분노의 치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더럽게 없네 진짜. 첫사랑 원래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 심리학적으로는 첫사랑 만나서 그렇게 좋은 추억 만들기는 어려워요. 좋은 추억은커녕 성병을 얻으셨으니까. 왜냐면 우리 내용이 좀-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요. 왜? 첫사랑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완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완성을 완성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자의가르니 효과라고 하는데 첫사랑을 만나 완성시켜 본들 그다지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분도 그래서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은 경우가 더 좀 많죠. 병원을 이제 꾸준하게 다니시고 치료를 다 받으시면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미련을 네, 마음을 많이 추스리셨다고. 주사 한 방에 5mg씩 덜어내. 아 근데 오늘 엉덩이 딱 맞을 때마다 아니, 오늘 10mg. 섹스의 심리학인데 오늘 주제가 너무 우리 섹스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섹스 얘기 그래서 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여성의 자궁경부암의 원인인데 이 바이러스가 그 non-sexual transmission, 그래서 섹스와 관련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호스트 바깥 외부에서도 어떤 노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도 그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아니, non-sexual 감염도 가능하다는. 요즘 유행하는 연구가 말로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언택트 해서 컨택트가 아니고 언택트로다도 감염이 네,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기타 감염은 뭐예요 그게? 도대체가 변기에 잘못 앉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아니,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것도 바깥에서, 네, 그렇지. 그것들이 아니,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의행위 할 때 뭐 잘못된 네, 것을 맞습니다.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공중 목욕탕에서도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욕탕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걸리면은 이혼으로까지 간다니까요. 왜?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그거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옛날 과거 얘기까지 다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뭐 일부 연구에서는 그냥 검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의 그 자궁이랑 질을 검사를 할 때는 이 질경 초음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게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혹은 이제 뭐 대장경 같은 거, 직장경. 그러니까 검사하다가도 올 걸릴 수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병원에서 병 옮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명박사처럼 위대한 의사들이 많고 국립암센터의 원장을 이제 곧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되고 나면 전혀 비슷한 그냥 본인 그 최피셜입니다. 최피셜 최창호 박사의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국립암센터 연봉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비서실장을 날 시키라고 기꺼이 하겠다. 또 우리 암센터 얘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네, 그럼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우리 다 여기 끝났어요? 아까 질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보면 그 사회심리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심리학도 보면 막 되게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진화심리학이나 요즘 뇌과학이나 해가지고 그렇죠. 뭐 범인은 바로 뭐 뇌다 뭐 이래가지고 그 범인은 바로 뇌다 그래서 경상도 사는 범인인가? 이렇게 범인 바로 뇌다. 네. 그건 자, 내가 그럼- 아니고 뇌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아까보다 좀 좋아요. 네. 아니 심리학이 지금 굉장히 유행이고 늘 관심 있는 사람들 심리에 그렇죠. 관심이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에도 관심 있고 심리를 통해 그 사람이 이제 행동 또는 말투에서 또는 뭐 요즘에 이제 또 뇌과학이나 과학적인 장비가 많이 등장하니까 이제 뇌파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거짓말 탐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거짓말을 뭐 찾아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진짜 전문가들은 뭐 분야별로 좀 다른데 뭐 상담을 잘하는 전문가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많이 들어준다는 거.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것만 해서 돈 번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도 있고. 네. 미국 방송인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심리학자. 심리학자인 닥터 필 쇼를 하는 닥터 필이에요. 그 닥터 필 박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벌고 한국에서도 심리학자 최창호 박사가 이제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는 별로 그렇게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니 내가 이제 준비를 해서 그걸 한 거니까 네네. 원래 10년 전부터 닥터 필을 내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뭐 그 사람 그분이 뭐 강의를 잘한다거나 뭐 아니면 진행을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런 것들을 잘 반응해주고 이렇게 명박사처럼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말할 흥미를 잃잖아요, 그죠? 아니, 그럴 수 있다. 뭐, 네,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뭐 이렇게 또 격려해주고 그래야 내도 그다음 사실 인생의 심리학에서 보면 90%가 다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안 하는 편이라. 이게. 왜냐면 남 얘기할 때 혼자 지금 이너 다이얼로그 혼자 지금 아니 대화하고 지금 혼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고 네. 그걸 좀 이제 좀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내용에 질문을 대해서. 하고 답을 듣지를 않아요. 부부 관계가 오죽하겠어요. 아니 지금 저는 질문 안 했어요. 네. 선생님 또 질문이요 올라왔네요. 임신 막기 위해서 호르몬 약을 언제 관계 전후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사후 피임, 일반 피임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네. 여성의 경우는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계속 먹는 건데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응급 피임이죠. 응급 피임.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최소한 72시간 이내 해서 정전 환자가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줘야죠. 약을 먹고. 오작교를 그냥 절단내버리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하루 이내에 하면 지적이십니다. 가장 효과가 높을 수 있는데 그게 또 100%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야 이제 사전 피임, 일반 네, 피임이고 그렇죠. 남성, 여성 이제 둘 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기는 좀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질의 사정을 흔히 하는데 사정은 질의 사정을 하고 또 관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쿠퍼 시액 그걸 뭐지 쿠퍼 시액이라고 그러나 쿠퍼액이라고 쿠퍼액이라고 하는 것들에
그걸로 임신하는 경우도 많죠. 많죠. 그래서 보통 성관계하고 나서 응급피임약 이걸 24시간 이내 복용하게 되면 피임 효과는 약 95%로 나와요. 굉장히 높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틀 내에 복용하면 48시간 내에 복용하면 85%, 3일까지는 58%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일 이상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24시간 이내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질문 한 가지 네. 오늘 또 주제가 자꾸 섹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섹스 얘기를 안 하시고 제가 대신 하시면 아니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굉장히 신기한 게 네.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여자친구랑 관계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거기서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몸이 이제 뭐 병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어떻게 좋게 말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저는 진짜 말 못하겠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그러면 괴로워. 그러니까 말 못하겠어.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말해? 그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나르시시즘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네. 거는 야 좀 씻고 와. 그건 안 돼, 진짜 그럼. 그러면 이제 안 좋겠죠. 그거. 얼굴 얘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안 얼굴로 좋겠죠. 상처받겠어.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 좀뭐 남자건 여자건. 예. 그래도 사랑과 젊음이 불타오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같이 샤워를 하고 준비하고 이제 나중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같이 샤워를 한 다음에 진행하면 될 텐데 대개가 이제 급히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네 코를 마비시켜. 코를 뭐 어떻게 꿰매 코를 어떻게 마비시키고 이게 뭐 다른 냄새로 이제. 그런 적 있었어요. 저 사실은 퀴즈 그건 아니라 넣은 적 있었는데 근데 이건 야, 조금 그것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아니 거죠. 그게 안 들켰죠. 안 들키죠. 아주 깊숙하게 좀 넣었죠. 굉장히 많이 적나라하네요. 네, 아니 이거는 좀- 지금 진료실에서 두 분이 그냥 이렇게 상담할 내용인데. 아니 사실은. 이거 진짜 궁금해. 이거 그리고 진짜 궁금해. 대담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이제 모면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아 빨리 끝내고 빨리 샤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이고. 그거를 이건 좀 그럼 뭐 어떻게 해? 근데 그 제가- 질문 자체가 좀 답이 좀 어려운 내용. 뭐 저도 너무 어려워. 그런 일이 있었을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농담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여하튼 간에 다 얘기하고 방송 끝내죠 뭐. 그래도 아까 나 시작할 때 들으니까 한 달 넘었다고 좋아하던데 방송 이제 한 달 만에 끝난 거. 왜 한 달 첫째 주 만에 끝내버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나요? 근데 한 번 그 햇반가도 팩스에 이분은 박스에 그 비슷한 건가요? 뭐예요? 이거 처음 저건 뭐 들어보는 아이디 햇반 같은데? 가져와.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뭐예요? 그 즐긴다는 거죠. 그 냄새를 그 즐겨라. 가령 이제 우리 약간 좀 이렇게 네. 우스갯소리로 오징어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여성 만약 거기서 냄새 나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냄새를 즐겨라. 근데 햇반 가져가 무슨 뜻인지 햇반에다가 이게 뭐야? 아무튼 자린고비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아, 이거 아, 너무 모르시네. 좀 모르시네. 요즘에 잘 이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넘어가도록 거지. 아니 하겠습니다. 문화 차이가 나는 거지. 문화 좀 차이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박사님들. 예. 아이, 아 진짜 모르겠어요. 햇반 세대가 아니라서. 아니 결론은 어떻게? 없다, 말 못한다. 아니 참아라 근데 이건 거야. 상대방에 상처 주지 말고 말고 빨리 끝나고 끝내고 그 다음에는 싶어라. 같이 샤워하고 준비를 알겠습니다.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남자도 나중에 회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그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도구 같은 거 많이 좀 쓰잖아요. 아 잠깐 지금 이게 섹스의 심리학은 심리학 쪽으로 했는데 성 심리학? 전문가 걔는 그 하나에 꽂히면 모셔온 걸로 아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거 그냥 아니 할 수 있어요. 애들 할 수 뭐 있는데 휴대폰 보고 이런 거 나중에 다 어디가 그러니까 검사 저는 다 이제 나오잖아.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 최청호 박사님 모신 거는 이게 성과 관련한 심리학 쪽을 좀 집중해서 하는 건데 성화를 심리학을 약간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 그러니까 성과 이제 관련한 그런 내용. 우리 이제 명 박사는 이걸 좀 안 봐요. 밑으로 내려서 하자는 거고 우리 박스에는 드러내놓고 하자는 거고. 저는 솔직히 이거 아니 솔직하게 하는 게 좋죠. 유튜브 아니, 뭐 시간이 장점인데. 시간이 뭐 엄청나게 많은 모르겠지만 2시간 한정돼 있는데 지금 그 얘기만 하고 끝내자는데 이거 방송 끝내자. 야, 아니 그래서 뭐가 궁금한 건데 짧게. 그래서 그 도구 같은 거 아, 도구. 네, 어떻게 그
사용하기 좋은가? 아니, 도구도 이것도 예.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뭐 그거 인형, 그 거시기 뭐 그걸 수입하느냐. 리얼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수입 금지되느냐 하는데 금지시키는 맞아요. 이유는 이슈가 없다. 있죠.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뭐 그렇게 뭐 리얼돌 뭐 맞습니다.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뭐 가난하고 힘들면 정말 또 나름 네.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네. 경우도 있고 한데 쌓아놓기보다는 적절한 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쌓아놓으면 이게 이제 신경질적으로도 변하고 노이로제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괜히 이 짜증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면 뭐 써도. 도구를 활용하든 그게 이제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죠? 무리하게 막 해가지고 뭐 엄청난 자극을 주는 것 말고 부드럽게 하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아, 결혼한 사람들도 때로는 그 관계의 자유행위는 필요하죠. 아주 좋은 말씀.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구 많이 저기 쓰셔도 좋다. 그런 거. 아니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면 대화 나누고 하면 되는 그럼 거고. 요즘 그렇잖아요. 메인 화면 보면 여자 유튜브들 도구 보여주면서 썸네일에 막 박아놓는다잖아요. 우리는 진짜 솔직한 방송을 해야죠. 이게 저렇게 하자고요, 우리도? 아니, 그런 방송 해야죠. 우리가. 저런 유튜브도 아니 있고 솔직한 방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지금 건 아니고요. 그런 유튜브도 있고 이런 유튜브도 있고. 아니 우리가 자, 본격 질문. 네. 이제 우리가 지금 6시 40분 됐는데, 자,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 우리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인 질문 좀 몇 개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게 또 이 책을 또 홍보해 드려야 되니까. 너무 좋아요. 결심 중독 이게 그 다른 중독보다 제일 심각한 게 결심 중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게 그 뭐 호르몬의 영향이라면서요. 결심을 했다가 작심 3일밖에 안 가는 이유는 뭐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 이제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3일밖에 안 간다. 그 이제 호르몬적으로도 설명을 했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심 중독이란 말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좋아요. 제목이 확 다가오네요. 예. 뭐 근데 뭐 핏기도 좋습니다. 있고 여기 조그맣게 결심 중독 막 들어가 있는 건데 아주 유명한 출판사가 되고 싶어서 이 책을 냈는데 또 여기부터 여기가 아니 출판사가. 스노우 폭스라고 왜 그 교포로서 김밥 체인으로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버신 분 한국에도 이제 체인이 이제 막 생기는데 그 출판 거기서 스노우 폭스 북스라고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저도 모처럼 야욕을 가지고 야욕이란 표현 야욕을 가지고 했죠. 근데 이제 결심을 하면 작심 3일밖에 못 가는 이유가 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흥분하거나 분노하면 아드레날린이 먼저 분비되잖아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이걸 사람을 움직이는데 지속 시간이 3일 정도다. 3일이 지나면 또 그걸 분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호르몬이 대체해서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뭐 저기 공부 잘하면 뭐 선물 줄게. 그러면 3일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 안 해 이제. 뭐 담배 끊을게 했는데 3일 끊었는데 이제 호르몬도 다 떨어지고 뭐 나를 또 주변에 유혹도 많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다가 이 행동을 지속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를 대안을 못 찾을 경우에는 슬그머니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루에 30페이지씩 책을 읽을 거야. 하루에 100단어씩 외울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간 단위의 목표를 세우라는 거고. 난 일주일에 한 1kg 정도 뭐 빼겠어. 하는 것과 나는 매일 200g씩 빼겠어. 하는 것이 스트레스는 다르거든요. 똑같아도. 그렇죠. 결론은 똑같아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거기 결심 저 같은 경우도 뭘 하겠다 해놓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기 죽은 새 증후군처럼 막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죽어 있는 새가 돼버리는. 그래서 아주 그냥 야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썼는데 네.
이 책에 꽂아 놓으면 멋있어요, 이 책이. 이게 그래 꽂아 놓으면 아,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결심 중독. 그리고 반응은 좋았는데 우리나라 신문이 문제야. 그 신문에 책을 서평을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 기자라고 하는 나부랭이들. 외국 책은 엄청나게 잘 써줘. 근데 국내의 작가들이나 국내 학자들이 쓴 책은 좀 비판적으로 보나요? 비판적에는 다뤄주질 않아요. 다뤄주질 않고. 왜냐면 책 광고를 예전에는 5단 통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신문 책 광고를 많이 했는 시절이 있어요. 요즘엔 그렇게 못 하는데 책 서평 보면 전부 외국 그 저자들의 이상하네요. 그런 것들은 많이 해주고. 뭐가 폼 나니까.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쓴 결심 중독은 조선일보에 이만큼 다뤄주더라고요. 이만큼.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안 달아준 중앙일보보다는 낫지만 책이 여기서 또 진짜 안 팔리면 남탓 네. 딱 하시는 이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치. 내 탓이 아니야. 그럼 또 조선일보를 굉장히 좀 나는 좋아했겠네요? 집에서 조선일보만 봐. 아, 이거 또. 진짜. 약간 그 최근에 20년째 20여 년 보고 있어. 최근에 저 뭐냐 우리 그 기생충 야. 기생충. 당국대 기생충 그 서민 교수도 서민 그런 칼럼을 비슷하게 썼었어요. 서민 본인 책을 냈을 때 응. 다른 기자들은 안 다뤄주고 조선일보만 이렇게 크게 내 책을 다뤄줘. 크게 다뤄줬다.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이제 크게 조선일보- 다루면 다른 데서는 또 안 다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프로이트의 책을 번역하기도 내가 이제 프로이트 책을 썼을 때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때는 조선일보도 이만큼 다뤄주고 중앙일보도 이만큼 다뤄줬어. 혹시 그때는 두 신문을 다 돈이 봤지. 돈이 필요하진 않았나요? 그런 거 올릴 때 보통. 그때는 그냥 해주나요? 그 조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책 같은 거 다루는 기자들 월급이 세요. 왜냐하면 촌지 같은 이런 거 받지 말아라.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어떤 출판사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작가가 등장했는지를 봐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유명한 뭐 말썽도 많이 피웠지만 김정일 정신과 의사 또 프로이트 책을 냈고 저도 내니까 둘이 이제 막 비교하면서 뭐 그런 거를 좀 운 좋게 그 뭐 또 제 첫 책 그 베스트셀러 나왔을 때는 동아일보에서 5분 다이제스트로 다 이렇게 다뤄주는 그것이 나가면 이제 라디오나 그런 데서 또 불러요. 그걸 하면서 제가 KBS 라디오 고정하면서 방송에 입문하게 된 거지 사실 옛날에. 그래서 사실 책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저 마지막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 마지막 한 가지 지 작가님 한번 하나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자꾸 질문하는 지금 못한 게 너무 많아. 봐봐요. 네. 그은 거는 지금 질문한 거예요. 네, 네, 안 그은 게 많잖아요 지금. 자. 지금 멘붕이 돼가지고 섹스 얘기에 너무 지금 약간 저도 흥분해가지고. 약간 당황했어 솔직히. 흥분했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인데 섹스 우리 얘기를 안 최 하고 박사님이 잘 받아주시겠는데 얼마나 우리 실망하시는지 박사님이 모르겠는데. 적나라하게 질문한 바람에 저도 지금 정신이 좀 혼란해지고 혼미해져 있어요 솔직히. 우리 빡세하고 둘이 합시다 우리 좀. 그건 따로 하시면 돼요. 빡세하고 둘이 한번 하자 그냥. 그러시면 되겠네요. 한번 뭐래 둘이 한번 뭐래. 그럼 우리 저 구독자 한 100만 명 한번 가자. 번외편으로 한번 두 분이서 찍으시죠. 박스의 적나라한 인터뷰쇼. 저는 오늘 이 제목이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은 카피추를 내가 좋아하는데 네. 카피추처럼 나도 기타 치면서 섹스에 대한 노래 좀 준비해갖고 와서 한번 하려고. 네. 나중에 한번 그런 거 하죠. 뭐. 예. 좋아하죠. 마지막 네. 하나만 뭐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이 담배 끊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도 막 그냥 수백 번씩 끊는 사람들 많아요. 끊기는 끊어. 성공은 못해. 결심중독을 또 바로 보여줘야지. 그랬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심리학적으로. 아니 뭐 담배를 끊느냐 섹스를 끊느냐 할 때 내가 보기에는 담배 끊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13년 전에 아니죠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우리 큰아들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해가지고 나 담배를 끊겠다 대단하시네. 라고 하면서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는 점진적으로 끊는다. 뭐 전자담배를 피면서 끊는다? 거짓말. 삑! 또 점진적으로 체계적
둔감법처럼 뭐 한갑에서 반갑, 반갑에서 맞아요. 열갑 이렇게 끊는다. 삑. 가면법이라고 그러죠. 가면법.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딱 끊어야 된다. 끊어야 돼. 콜드 터키라고 하죠. 그거 네. 이제. 그 성공률이 사실 굉장히 높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술 좀 마시다 친구들이 굳이 뭐 한 대 피라면 그건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고 자꾸 옆에서들 막 그러거든요. 끊은 거지. 그냥 잠깐 뭐 입담배 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옆에서 부추겨. 너는 이제 담배 끊는 거 끊었어. 너는 흡연자야. 실패자. 라고 하면서 자꾸 부추기는데 그것도 끊은 겁니다. 그냥 끊은 거니까. 정말 나쁜 친구들이에요. 담배는 왜냐면 지보다 오래 사는 걸 배합하는 놈들일 수 있지. 괜히 나쁜 새끼. 예,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뭐 나쁜 거를 끊을 때는 딱 끊어야 되고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럴 때 뭐 피고 싶을 때 뭐 진짜 물을 마시는 습관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시는 습관 조금 더 긍정적인 걸로 대체하면 되죠. 그럴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탕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게 또 당뇨에 안 좋을 수도 있다면 그러니까 뭐 또 침을 맞는 보조적으로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지금 끊으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13년, 14년 차죠. 이제. 아예 생각 안 나시겠네요. 이제는. 그죠. 지금은 이제 멀리서 이제 아파트 막 그 나와가지고 끼우는 사람들 그 저기 뭐 빨새족들 있잖아요. 그 냄새도 이제 예민해지죠. 지금쯤은. 그래서 좀 피해가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막 길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앞에 길빵. 짜증내죠. 아우 너무 아이고 아저씨,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나보다 세 보이는 놈들한테는 또 그냥 피해가고, 싹 나보다 돌아서. 좀 약해 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아저씨 눈치 한번 주고. 예. 그게 이제 살아온 노하우예요. 나보다 세다 싶을 때는 좀 피해가고. 또 심리학적으로 마음 편안해지니까 돌아가는. 그래 많이 피고 빨리 뒤져라 뭐 그런 거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50분, 2시간이 다 됐네요. 아 너무 아쉽네요. 오늘 우리 시간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 시간 더 하죠 우리. 3시간? 난 글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오늘 다 하면 또 뭐 그러면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중간에 오늘 한 번 더 모시는 것도 좋을 것 섹스에 같아요. 대한 질문 많이 그러니까 기대해 왔는데 그때는 이게 완전히 박스가 원하는 그 주제로였고 우리가 아쉽습니다. 부분을 갖고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조금 뭐, 못해서. 근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예정인 분이 원래 예정이 있었는데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확답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지면 중간에 저희가 다시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뭐 간단한 건데요. 우리 최 박사님, 네. 혹시 그동안 내가 읽었던 중에 이 책은 여러분들 한번 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결심중독 말고 본인 쓴 책 말고 그거는 당연히 읽어봐야 되지만 그거 말고 추천할 만한 책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책. 요즘에 행복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쿠페시 행복 여행이라는 영화도 있고 영화로 보셔도 되고 뭐 책으로 봐도 좋고 그래서 그 책의 마무리에 이제 고승이 그러죠. 꼭 나중에 행복을 찾으면 신경정신과 의사 행복을 찾아 세계를 돌아다니고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우거든. 첫사랑 만나기, 비행기 1등석 타보기. 그러니까 이제 고승이 저 히말라야 그 네팔 쪽의 고승이 꼭 행복을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네. 그러니까 막 그 인터넷 그 위성 안테나 가지고 막 안 되는데 찌직거리면서 연결이 돼요. 행복을 찾았냐 그랬더니 찾았다. 뭐냐? 행복은 권리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권리다. 아니다. 더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행복이란 뭐냐 그랬더니 행복은 의무다. 행복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 행복해야만 한다. 섹스도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건강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치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심리학도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행복을 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래. 요즘에 유행하는 소확행 소중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저는 참 일 끝내고 교촌치킨 레드윙을 시키고 좋습니다. 집에서 탁 소맥을 한 잔 마누라하고 할 때의 그 여유
그럴 때 진짜 소확행이죠. 소확행이죠. 네. 닭확행 아닙니까? 소확행은 소를 먹을 때 행복합니다. 야, 요거 터졌다. 아, 요거 약간 좀 집에 닭확행. 그래서 야, 집에 가기 전에 하나 하고 가네. 닭확행. 소확행이 아니고. 그래. 말 소확행이든 확행도 아니고. 닭확행이든 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행복하시고 다 행복했으면 그러면 진짜 좋겠어요. 이렇게 섹스 많이 하시고 네. 쿠페씨의 행복 찾기? 행복 여행. 행복 여행. 쿠페씨의 행복 여행. 한번 꼭 아까는 읽어보시기 또 바랍니다. 쿠퍼씨 얘기를 하더니 쿠페. 쿠퍼식으로 뭐야? 아, 그리고 맞아요. 박스 CD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금분신님 박스 하자고 CD 그랬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 지금. 그런데 아, 지금 우리 씁쓸합니다. 댓글 가장 많이 올려주신 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 금분신님도 저 옛날에 많이 드리고 올려줬는데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판매하고 글이 있는 별로 시기예요. 없어서 오프더볼님이 그래도 글을 많이 올려주신 것 근데 같아요. 저분 거부하실 것 같아. 뭐도 볼래? 거부할 것 같아? 제발 좀 제가 사인해서 드릴 수 있게끔 좀. 제발 받아주세요. 그러면 한번 받아주세요. 빨리 오프더볼님한테 한번 아, 권유 한번 해보시죠. 애벌복걸 해야 됩니까? CD를 제가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프더볼님. 아, 씁쓸하네. 지금 박스가 본인의 배송료를 CD를 본인이 드린다고 부담하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아, 좀 받아주세요. 답이 없군요. 답이 없으면 나이 뭐 없어. 아, 진짜. 이것도 없던 걸로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또 혹시 많이 뭐. 그렇죠. 네. 금분신님을 드려야 되겠네. 나중이라도 그런데 만약에 받을 의사가 있으면 아니 내가 받고 싶어도 내 차는 CD들 없어. 하는 게 없어 요즘에. 다 없,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소장이 그냥. 차이도 차이는 차이- CD가 왜 없어요? 아유, 없어요. 요즘에 없어요. 요즘에 USB하고 다 아, 그거 요즘 USB. 블루투스로 하지 누가. 합니다. 아 그럼 내 차는 오래된 거구나. 나는 제 거는 있거든요. 나는 찬송가 들으려고 모처럼 저 CD를 샀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CD 끄는 게 우리 저 없어. 홍해걸 박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박스가 CD 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때가 없어. CD 플레이가 없다고. 여러분 참 씁쓸하네요. 이제 앞으로는 들어주십시오. 그 USB로도 음반이 나오나요? 요즘? 그럼 나오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USB로 들어야 되겠구나. SD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지승호 명순관의 박스 인터뷰쇼 5회 맞죠? 네. 심리학 박사 최청호 박사 모시고 아주 즐겁고 그 다음에 영양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죠? 뭐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 뭐죠? 인터뷰쇼요. 해야지. 지승호. 명순관의 박스 박스 인터뷰쇼였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6회 때 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